오늘따라 현타가 시게 오네 진짜.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은 나에게 어울리지가 않아. 이거는 확실해. 그래도 나름 착실하게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했는데 퇴직금이라도 좀 쌓이지 않았겠어? 한번 확인해볼까?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목돈이면 그냥 작게나마 내 가게 하나 차려볼까? 아니. 아무리 치느님이 대세라도 요즘 같은 치킨 친추 전국 시대에는 절대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사업은 조금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다들 요즘 퇴직금으로 미리미리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 이참에 내 퇴직금 내가 직접 한번 제대로 굴려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된 업무에 솟구치는 퇴사 욕구를 억누르면서 열일을 하고 계신가요? 만족스럽지 못한 월급, 쌓여가는 업무에 지칠 때면 퇴직금을 슬쩍 계산해 보시기도 하시죠?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퇴직금이 쌓여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묶인 목돈처럼만 여겨지던 퇴직금을 이용해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은 회사 그만두면 생기는 목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특히 주목해주세요. 퇴직금으로 투자하는 방법,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고민은 이제 멈춰! 퇴직연금 이야기에 앞서 퇴직금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답니다. 과거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회사가 일시에 퇴직금을 마련해 한 번에 지급을 하곤 했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재원을 상시적으로 확보해둘 필요가 없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그동안 납입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체불 등의 걱정 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퇴직연금에 대해 더욱 잘 알아두어야겠죠?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DB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인데요. 운용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분을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은 확정기여형인 DC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DC형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그것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본인의 기여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합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DB형과 DC형 모두 퇴사하기 전까지는 운용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형을 알아볼게요. IRP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직이나 퇴직 후에도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IRP는 말 그대로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납입 주기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5년 이상 적립하면 55세 이상부터 1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도 해지의
일시금 형태로 수령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IRP는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다양한 혜택 덕분일까요? 작년 기준 IRP 적립금은 전체 퇴직연금의 13.5%인 34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크게 앞서는 35.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퇴직연금 투자의 대세로 떠오르는 중이랍니다. 현재 IRP의 경우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IRP형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매해 적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는 만큼 이를 운용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겠죠. IRP는 예금, 저축부터 펀드, ETF, 리츠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바로 대체 투자! 국내 연기금들도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해외 연기금들의 경우엔 이미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대체 투자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기도 해요. 무궁무진한 대체 투자 자산들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주목! 투자자가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의 장점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합쳐놓은 신흥 대세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요즘 ETF 중에서도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IRP 전체 적립금의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점, 나머지 70%만 주식이나 펀드 등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여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퇴직금, 적지 않은 돈인 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근사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모두 성투해서 빛나는 노후를 맞이해봐요.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하나TV 대체투자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기.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